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정민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사라진 청와대 집기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가 개방이 됐는데 청와대에 있던 물품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언론에 공개된 청와대 관저 내부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거실에는 낡은 소파가 덩그러니 놓여 있고 주방에는 작은 텔레비전과 긴 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대나 냉장고, 접시같이 이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당초 대통령실은 이 시민들이 관저 안에 직접 들어가서 이 대통령 부부의 생활상을 느낄 수 있게 모두 공개하려고 했지만 침대나 이 집기류를 포함한 물건들이 남아있지 않아 결국 관저를 개방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가 쓰던 물품이니까 대통령 기록물인데 기록관에 보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시 대통령실도 이 관저 내에 쓰던 이 물품과 집기들이 이 기록관으로 이관됐는지 확인했는데 네. 넘어간 것은 그때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관저 물품이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되고 이 기록관으로 이관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예. 다만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된 기록물이나 물품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선물 받은 것 정도만 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가지고 갔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네, 대통령실은 현재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진 한 장 한번 보시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자신의 SNS에 공개한 양산사저 내부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청와대 관저 모습인데요. 탁자와 의자가 동일한 제품으로 보입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일부 물품은 관저에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 양산사저로 들고 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사비로 산 거면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이 관전의 물품과 집기를 사비로 구매하고 그리고 가져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네네. 실제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 사적 비품은 개인 돈으로 구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님의 공식 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 비용, 사적 비품 구입 등은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거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앞서 김정숙 여사가 이 특활비로 고가의 의상과 액세서리를 구입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지 않습니까? 당시 재판부가 특활비 일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문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그리고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의원에 따르면 침대는 여사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했고요. 다른 물품과 집기 역시 대통령 사비로 구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물품과 집기가 정말 필요했다면 이 개방 전에 미리 협조를 구했어야 했지만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사라진 청와대 집기에 대한 느낌표는 사라진 전현직 대통령의 신뢰로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이 북한 김정은에게 받은 풍산개 3마리를 이 정부에 반환하면서 파양 논란이 일기도 했죠. 이 정권 교체기에 이 전현직 대통령 사이 이관 물품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 눈앞에 놓인 이 작은 이익을 쫓으려다가 결국 국민들의 지지를 잃는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겁니다. 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 대통령 발목 잡는 여당입니다. 예. 요즘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올해 들어서 최고치를 보이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있는데 네. 그런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못 쫓아가고 있죠, 이거 지금. 네, 맞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한번 먼저 보시죠. 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에 비해서 2.3%포인트 오른 이 41.5%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40%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최근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 지지율이 이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면서 민주당에 역전되기도 했습니다. 예. 여당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이유가 뭘까요? 그 한마디로 국민의힘이 그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양곡관리법이나 이제 간호법 처리에서도 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반복됐는데 이 여당이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이 새로운 정책이나 아젠다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입법 저지를 할 때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었어야 돼요. 근데 기껏해야 퇴장하고 나가지고 제의를 요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거는 사실 여당이 왜 있는지를 지금 민주당은 돈 봉투 의혹에다가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까지 그리고 원래 있었던 그 이재명 대표 리스크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여당이 반사이익을 전혀 못 누리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2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시죠.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로 대폭 하락했던 민주당 지지율이 이 상당수 회복이 됐고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로 떨어지면서 또 역전이 됐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청년층에게 민감한 가상화폐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해 이 김남국 코인 논란을 코인 게이트로 규정하고 진상조사단까지 꾸렸습니다. 직접 게임업체 본사를 찾아가기도 했는데요. 진상조사는커녕 반론만 듣고 왔다는 지적입니다. 김남국 의원을 모르기도 했고요. 김남국 의원도 모르고, 그 김남국 의원이 거래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고. 이사회 이상 거래든 어떤 형태의 거래를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당이 이런 지경이면 여당 입장에서 뭐 새 인물을 영입한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쇄신을 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현재 지금 최고위원 6명 가운데 2명이 설화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의 홍보 업무를 총괄할 홍보본부장도 한 달 넘게 공석입니다. 네. 김기현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이 경쟁력 있는 인물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인재를 영입을 한다든지 그것도 없잖아요. 지도자가 어떠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대통령 발목 잡는 여당에 대한 느낌표는 수직이 아닌 수평 관계로 하겠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은 여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 대통령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대통령이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다 보니 여당이 견색돼 있다는 겁니다. 정부 여당은 2인 삼각 구도와 같은데 이 국정 운영을 두고 대통령과 여당이 호흡을 맞춰 함께 나가지 못한다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민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